2040년 인구 50만의 자족 도시, 경기도 광주시의 장기 발전 방향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세환 광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방세환 광주시장입니다. 네, 최근에 2040 광주 도시 기본 계획이 경기도 승인이 됐습니다. 먼저 2040 도시 기본 계획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제 되는 건데, 지금 광주시는 그동안에 이제 성장 잠재력이 아주 풍부한 그런 수도권의 한 도시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첩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계획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분별한 어떤 도시 구조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계획의 승인은 하나의 저 광주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획서다, 이렇게 보고서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디자인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시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네.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40만을 좀 넘기고 있는 상황들이라 네. 거기에서 어떤 시민들의 또 40만의 시민들의 어떤 그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채움에 대한 것이 아주 상당한 고민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정주 공간으로서 또 산업 또 관광 하나의 벨트 형식으로,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여가 공간으로서 그런 어떤 권역별 그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자연과 혁신 두 가지 실현이 모두 이제 기대가 되는 앞으로 15년 후, 17년 정도 되겠네요. 후의 광주의 미래 참 기대가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추진 사항과 또 현안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주 공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동지역이 지금 있거든요. 네. 이제 동쪽에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경안동이라든가 송정동, 강남동, 네. 또 쌍용동 이렇게 있지만, 이제 지금 이제 오포읍이라는 곳이 이제 4개 동으로 이제 분동이 되면서 네. 하나의 또 이제 정주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역세권, 광주 역세권의 이제 그런 뭐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광주는 하다못해 쇼핑몰도 제대로 없고 네. 웨딩홀도 하나 없는 아주 참 아이러니한 지역이 지금 광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가면서 시민들의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이제 우선시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초월이라든가 이제 곤지암 도척 같은 경우는 또 소규모 이제 공장이 이제 하나의 난립 형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기반 시설을 갖춰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또 그리고 또 곤지암 또 리조트도 있고, 저희가 그쪽에 하나의 또 관광벨트로서의 어떤 역할이 충분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서 그런 산업과 관광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이제 태촌 남쪽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팔당 댐과 연결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더 심해서 상수원 보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규제가 심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확대해서 좀 더 좀 활력을 키워줘야지, 그쪽도 지금 소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입장이라, 제가 도 한번 어느 방송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광주시는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다. 네. 소멸, 이제 인구 소멸 관련해서 또 학교 소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또 우리가 보완을 해서 또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받고 또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받고 그야말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개발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저는 그 규제 관련 그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느 법은 이제 어느 사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어느 사항은 또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부처별로 틀려요. 뒤죽박죽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 이제 수정법상에 이제 수정법이 국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은 거기 있다 그러면 뭐 또 환경부 시행령에 어느 시행령에 붙어 있고, 또는 또 뭐 산지법, 산자부에 또 걸려 있고, 농림부에 걸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라 일원화돼 있지 않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 좀 일원화시키는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 더군다나 우리의 시대는 벌써
시대는 뭐 AI가 나오고 그렇죠. 챗 GTP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근데 정작 제도는 그런 법률이나 관련 제도들은 지금 40년, 30년 전의 것을 계속 이어서 오니까 네. 저희들이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갖다 좀 타파를 해야겠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거는 제도 정비다. 네. 그렇게 보고 제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같은 동병상련인데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한강 사랑 포럼 연대를 구성하셨더라고요. 이건 도움이 될까요? 예, 그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옛날에 경기연합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네. 이제 뭐 규제는 이제 그만 맑은 물은 우리 힘으로 네. 이런 슬로건으로다 이제 그 동북권 7개 시군이 이제 그 대정부 투쟁이라는 네. 규제가 너무 심해서 지금 우리가 자율적 계획 개발을 못 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다 이제 그 어떤 권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앉아서 좀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특별대책지역 수질 보전 정책협의회라는 네. 그런 거버넌스 체제로도 바꿔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행정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서 예. 이번에 또 이제 이천에 이제 송석준 의원님하고 해서 그 한강사랑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권도 같이 함께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힘을 보태라. 범죄는 네. 국회에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국회의원님들까지 같이 함께해서 예. 이 부분을 갖다 좀 하나씩 좀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예. 좀 제도도 좀 풀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좀 계획 개발할 수 있는 숨통을 좀 틔워보자. 네. 그런 뜻에서 지금 한강사랑 포럼을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